아이들 이야기 교사들 이야기 시가 있고 책이 있고 글 쓰는 이야기가 있는 학교종이 땡땡땡. 아, 반갑습니다. 또 어느새 또 금세 또 이렇게 시간이 돌아왔어요. 그러게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노래를 한 곡부터 먼저 들려주죠. 오늘은 노래부터 먼저 듣나요? 네네. 싫어 싫어라는 곡인데요. 나중에 노래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나 이 바지 입기 싫어 예쁘잖아 그거 그냥 입어. 싫어 안 입을래 왜? 뚱뚱해 보이잖아 엄마 나 치마 입을 거야 무슨 치마를 입어? 오늘 추워서 안 돼. 싫어 소연이도 치마 입었어 안 돼. 추워서 너무 추워서 안 돼. 싫어 싫어 치마 입을 거야 그래 입어라 입어. 입고 얼어 죽어. 싫어 싫어 안 죽을 거야 이제 치마 입었으니까 밖에 나가 놀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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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에서 놀 거야 엄마 나 이 바지 입기 싫어 예쁘잖아 그거 그냥 입어. 싫어 안 입을래 왜? 뚱뚱해 보이잖아 네, 싫어 싫어라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저희가 항상 그 학교종이 땡땡땡 3부를 이렇게 할 때마다 그 아이들 시에 곡을 붙인 노래를 듣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사 형식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렇게 그 악보라고 해야 되나? 그 가사가 있는 그 종이 가사집, 뭐 이런, 가사집에서 있는 게 있는데 박슬기, 김보경 말 그리고 백창우 곡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가 아니라 말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야기들을 보면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엄마와 아이가 나누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되게 어떤 노래인지 탁쌤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유치원 아이가 한 말을 어른이 잘 듣고 붙잡아둔 것 같은데요. 그 아이의 아주 분명한 자기 말이 있고 자기 표현이 있는 아이가 있네요. 그것도 그걸 이렇게 잘 귀담아 듣고 귀하게 여겨서 또 붙잡아내는 어른이 있고 요래서 노래로 만든 거 아닐까요? 아이들 말에다가 그리고 또 누군가 그 아이들 말을 귀담아서 잘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서 나온 노래인 것 같아요. 요 나이 때 엄마들, 그러니까 아이 자녀를 가진 엄마들이라면 너무 공감하면서 들었을 것 같아요. 아이랑 그 치마, 그 분홍색, 제가 그런 걸로 실갱이 많이 한다고 친구들, 애들이랑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 설마 남자아이는 아니겠죠? 딸아이가. 여자아이일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러면 오늘 이 노래와 아주 관련이 깊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 노래랑 관련이 깊다는 게 어떤, 이 노래를 세상에 나오게 한 장본인이시기도 하시죠.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박문희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이랑 선생님이 또 박문희 선생님 뒷조사를 좀 하셨다면서요. 네. 이번에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책 한 권을 저도 읽어봤는데요. 책날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46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 30년 넘게 서울에 있는 아람 유치원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 말을 으뜸 자리에 두는 마주 이야기 교육을 처음 시작하여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마주 이야기 교육만 해오고 있습니다. 마주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일이면 어디든 마다 않고 달려가 열정 넘치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저서로는요, 마주 이야기 시집
침 튀기지 마세요. 튀겨질 뻔했어요를 엮었고 마주 이야기 교육론 들어주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책은요. 마주 이야기 아이는 들어주는 만큼 잘한다라는 또 책이고요. 그 밖에도 저희가 아까 들었던 노래가 여기 나와 있네요. 아람 유치원 아이들 마주 이야기에 백창우가 곡을 붙여 만든 시노래 그림책 맨날 우리만 잘해가 있다고 합니다. 맨날 우리만 잘해. 네, 맨날 잘하고. 뭔가 좀 네. 그리고 제가 또 다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최근에 보리에서 나는 다 믿어요. 난 때리는 손 없어. 엉덩이에 뿔 안 나더라요. 라는 이것도 아마 아이들 마주 이야기 시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3권 또 세트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가장 마음에 드네요. 어디든 마다 않고 마주 이야기를 알리는 일이면 열정 넘치게 달려오신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도 저희 부탁을 받고 마주 이야기를 하는 장소면 어디든지 나오신다는 그 신념에 따라서 선생님께서 또 어렵게 저희가 또 모셨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 박문희 선생님을 예, 한번 모실까요? 예. 그 전인영 쌤이 그 소개해주는 책 제목만 들어도 막 웃음이 나오네요. 저희 글쓰기 모임에서 그 박문희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그 앉아 듣는 사람들이 얼굴이 확 퍼져요. 저도 요번에 박문희 선생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막 설레더라고요. 벌써 얼굴이 웃음이 생겼어요. 떠올라서. 예. 네. 그럼 박문희 선생님을 손뼉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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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그 감기가 걸리셨다고요? 네, 아주 어. 감기가 심합니다. 아이고, 요즘. 학기 초인데 선생님 바쁘시죠 많이? 그렇죠. 요즘에 졸업 마무리, 입학 가장 바쁠 때죠. 유치원 졸업식은 어떤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왜 저희 각자마다 그 졸업식 사진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게 유치원 졸업식 사진이 있는데 애들 줄줄이 앉혀놓고 그 당시에도 왜 그 가운 같은 거를 맞아요. 처음 네. 입어본 것 같아요. 네. 학사모의 가운 예. 애기들 막 이렇게 입고 예, 애들이 좋아해요. 그거 입혀놓으면. 네, 선생님 그렇더라고요. 유치원에도 그렇게 하시나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졸업날도 그렇게 입히지만 사진 말씀하셨는데 네. 사진은 좀 미리 찍어요. 그날 바쁘니까. 예. 그리고 그날도 입히고. 그럼 아주 자기들이 뭔가 더 커졌다고 생각하는지 아주 그 옷 입고 좀 점잖게 앉아 있습니다. 개구쟁이들이. 탁동철 선생님은 유치원이란 곳에 나오셨나요? 유치원이 없었죠? 그때는. 전에 옛날에도 있었나요? 유치원이라는 게? 탁동철 선생님 시대에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아마 한 40년 전 그때 제가 처음 유치원 선생할 때만 해도 부잣집 애들 특별한 애들만 다니고 그땐 그랬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국공립이 있잖아요. 그때는 사립밖에 없었나요? 유치원이? 그때는 사립뿐이 없었고 사립도 제가 수원에서 유치원 선생을 처음 했는데 수원에 그 2군데뿐이 없었어요. 그 교회에서 하고 천주교단체에서 하는 거 2군데뿐이 없었으니까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예. 주로 이제 종교단체라든지 거기서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이 최초라고 네. 보면 되는군요. 네네. 우리나라 초등 교육이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가 들어올 때도 이렇게 종교랑 같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사립 선생님 지금 계신 곳이 아람 유치원. 네, 아람 유치원으로 시작해갖고 네. 저기 방배동입니다. 아람 유치원으로 시작해서 요즘에는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요. 어떻게 유치원 선생님이 되셨는지 사실 저는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유치원 선생님이 된 거예요. 저는 원래 이제 유아교육을 전공을 안 하고 그냥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중퇴를 하고 뭐를 할까 했는데 그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 이렇게 수원에서 다녔는데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들이를 다녀요. 그러면은 거기 그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은 거기가 그 에덴 동산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름답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국가에서 그
국가 고시가 있었어요. 유치원 교사 자격을 주는. 그래서 그걸 치러서 돼가지고 이제 유치원 선생의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러셔서 지금 40년. 아까 이제 소개하실 때 네. 30년 그랬는데 지금 그때 책 낸 때가 30년이고 지금은 이제 한 45년. 오. 지금 제가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예? 선생님,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네, 전혀요. 네. 목소리도 그렇고. 목소리는 다 젊다 그래. 그 뭐 40년 이런 경력도 그렇지만은 제가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한 20년 전쯤 될까요? 예. 예. 해마다 달라져요. 해마다 선생님 달라지고 점점 새로워져요. 되게 신통하죠. 새로워진다는 예. 건. 그때 만나는 아이들 얘기를 하고 예. 예. 또 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 거. 점점 애들이 돼간다. 철없어진다. 좋은 뜻으로 한 겁니다. 얼굴 빨개진다. 선생님, 저희가 아까 또 마주 이야기 계속 마주 이야기 이야기했는데 이 마주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마주 이야기가 뭘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마주 얘기가 뭐죠? 마주 이야기는 짧게 얘기하면 아이들 말을 들어주자. 귀담아 들어주자. 가르치려고만 들지 말고 들어주자인데요. 이제 제가 이호덕 선생님을 이제 뵙고 이호덕 선생님의 쓰신 책을 읽고 말씀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들어보고 그러면서 보니까 이호덕 선생님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애들 말을 들어주자로 되더라고요. 줄기가. 그래서 애들 말을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게 거기 있더라고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고 나 좀 봐주세요더라고요. 아이들이 가르쳐 달란 말은 안 하고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요. 나 좀 봐주세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이렇게 들어달라는 거고 봐달라는 거구나. 이거를 해주는 게 교육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1990년 그때 이제 이호덕 선생님의 우리 문장 쓰기를 읽다 보니까 거기에 그 우리 문장 쓰기에 계속 자꾸만 되풀이해서 마주 이야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대화, 또 교육 요즘에는. 전문 용어로는 언어 상호작용 이렇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되는데 그 이호덕 선생님 문장 쓰기에서는 다음에 마주 이야기를 읽어보자. 마주 이야기에는 설명이 하나도 없어도 거기에 마주하는 이야기 속에 아이들의 성격, 또 뭐 직업, 배경, 성격 이런 것이 가득 들어있다. 이러면서 그 마주한 이야기로 나온 동화를 소개하는데 정말 읽어보니까 설명이 하나도 없어도 마주하는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선생을 하면서 말하기 교육이 뭔가 말하기 교육에 대해서 그 당시만 해도 웅변, 동화구연 이런 것이 말하기 교육인지 알고 있었는데 네. 그때 그 마주하는 이야기 이거로 말하기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바로 이제 마주 이야기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주 이야기 교육. 마주 이야기라는 말이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쉽고 한자 말도 아니고 네. 순 우리말이잖아요. 네. 그 예를 들면은 그 애가 막 떼부리고 그럴 때 네. 너 왜 그렇게 고집피고 떼부려? 이리 와. 대화 좀 해보자. 너 왜 그렇게 고집피고 떼부려? 이리 와. 언어 상호작용 좀 하자.
우리는 이렇게 교육 전문 용어를 썼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고집 피우고 떼부려? 이리와 마주 앉아 얘기 좀 해보자.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확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 좋은 말로 이 교육에 들어주는 교육에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마주 이야기 교육. 그거는 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웅변이나 연설, 뭐 동화구연 이런 거는 혼자서 쏟아내는 말인데 마주 이야기는 뭐 들어주는 거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얘기하고 서로 들어주고 이런 민주주의에 가까운 교육. 예, 그 당시에는 그 웅변, 동화, 구연 그럼 다 외웠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은 외웁니다.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달달 외운다. 그래서 그걸 달달 외워서 하는 거를 상을 주고 이랬는데 마주 이야기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니까 하고 싶은 말을 외워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거를 알고 얼마나 새로운 거를 아는 것처럼 외우지 않고 한 말. 아이들은 하고 싶은 말은 외우지 않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말하기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다 외워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그 상을 주고 그러는 말은 아이들이 하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걸 알아낸 거죠. 하고 싶은 말은 외우지 않고 한 말입니다. 이 말을 이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고 알아주고 감동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는 모두가 그런 아까 외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굉장히 똑똑하고 잘하는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던 시대인데 선생님 혼자 그러게요. 네, 다른 이야기를 다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거를 들어주자 하면서 이제 집으로 바로 그 다음날 왜 그렇게 제가 좀 느린 편인데 말도 느리잖아요. 느린 편인데 그땐 뭐가 급했는지 공책을 사갖고 겉장에다가 아이 말을 엄마 아빠 선생님이 귀담아 들어주면서 쓰는 그 공책 네. 이렇게 해서 집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일주일 만에 받아서 읽고는 이럴 수가 이렇게 재밌을 수가 이게 뭔가 이런 건 놀란 거죠. 그때 처음에 받아서 읽은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권현지 7살 권현지 한 말인데 권현지가 바깥에서 놀다 집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날씨도 따뜻해지는데 이게 더워지는데 아니 근데 언니가 입을 옷이 마땅치 않네. 그리고 장롱 정리를 하다가 언니 옷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보고는 아니 근데 이 옷이 왜 이렇게 작지? 이거 언니 못 입겠네. 왜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그 계절이 바뀌고 그 애들 옷을 꺼내 갖고는 작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옷이 작다. 아이가 큰 거는 말 안 하고 아이는 날마다 보니까 옷은 이제 한 개죠. 1년 만에 보니까 작다. 그러면서 현지야 이리 와 이 언니 옷 좀 입어봐 이럽니다. 그리고 입혀놓고는 아유 우리 현지 많이 컸네. 어쩌면 뒤로 봐. 아유 마침이야 마침 그냥 단추 떨어진 거는 깨매달고 멱줄거리 같은 레이스나 걷어달으면 그냥 올 봄에 아주 이쁘게 입을 수 있겠네. 아니 근데 언니 옷을 넣어주고 나니까 언니가 입을 옷이 마땅치 않다. 얘 현정아 얘 네 옷 네 동생 주니까 네가 입을 옷이 마땅치 않다. 오늘 엄마 시간이니까 네 옷 좀 사러 가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7살 현지가 엄마 나 언니 옷 사러 가는데 따라가면 안 돼?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옷 사러 가는데 따라가자. 그리고 언니 옷 사러 가는데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옷가게 아주머니가 누구 옷 사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다는 말이 턱으로 언니를 가리키면서 저 큰애 옷 사러 왔어요.
그러니까 옷가게 아주머니가 눈대중으로 키를 재보더니만 한다는 말이 내년까지 입으려면 좀 낙낙해야 되겠지요? 합니다. 엄마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한다는 말이 아니요. 딱 맞는 거를 주세요. 작아지면 지 동생 주죠, 뭐. 이래갖고 언니는 언제나 새 옷에다가 딱 맞는 옷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언니가 자기 옷을 갔으니까 옷을 만져보고 대보더니 엄마 이 옷 어때? 아줌마 이 옷 얼마예요? 그러면서 옷을 고릅니다. 그걸 보고 있던 7살 현지가 저만치 앉아있다가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자기도 일어나서 언니처럼 옷을 만져보고 대보더니 엄마 이 옷 어때? 아줌마 이 옷 얼마예요? 하고 묻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언니가 어머머 얘 좀 봐. 얘는 네 옷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일어나서 살찌고 난리야 얘. 너는 네 옷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옷을 고르느냐. 이 말이죠. 문제가 생겼죠. 그죠? 넌 앉아 있어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 옷 문제, 이 동생이 옷을 물려받는 이 옷 문제가 현지만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까? 온 나라 아이들, 맞아요. 동생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모든 아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우리 현지가 풉니다. 언니가 두 말도 못하게 이 문제를 풉니다. 말로 풉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궁금하다. 궁금하죠? 네. 네. 말로 풉니다. 얘는 네 옷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일어나서 설치고 난리여 얘. 이랬을 때 우리 7살 현지가 언니가 입다 작아지면 내가 입을 거니까 내 마음에도 들어야 돼. 아, 언니는 새 옷 입어라. 딱 맞는 거 입어라. 그렇지만 언니가 입다 작아지면 내가 틀림없이 물려받을 거니까 이 옷의 임자는 나도 임자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도 들어야 된다. 하면서 옷을 고른 거죠. 나는 그 말을 듣고 이 옷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동화 작가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네. 글을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도 이 문제를 풀어줬느냐는 거죠. 이 현지가 자기 문제를 자기가 나서서 이 말로 풀었다는 거. 이렇게 재미있고 감동스러운 말을 내가 그동안에 어디서 들었던가. 그때부터 아이들 말이 이렇게 깊이가 있고 재미가 있는 말이구나. 이런 말을 들어주지 않고 우리가 이 말을 쓸데없는 말이라고. 공부나 해라 그러면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공부나 해. 네 말이 시험에 나오냐? 그러면서 그동안에 들어주지 않은 거. 이것이 우리 교육의 문제가 아니었나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들어주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제가 1990년부터 했으니까 26년을 했잖아요. 근데 날마다 아이들 말을 들어주는데 내가 이 교육을 안 했으면 들어주는 교육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겉만 앓고 있었겠지. 애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얼마나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들어주는 교육. 예, 이거를 아주 재밌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사실은 선생님이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 표지에 딱 들어주는 이야기 해서 이제 집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네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이게 뭐 하라는 거지 이렇게 당황스러워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적으신 분이 계셨네요. 적어오래니까 적어오면서 써오면서 이거를 왜 써오래나 쓸데없는 말을 그러면서 쓰면서도
그게 의문을 많이 갖고 그런 쪽지가 많이 와. 이걸 왜 써야 돼요? 이러면서 쪽지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맞이하게 잔치를 한다. 그러면서 옷이라 그래서 그 마주하는 이야기. 이제 엄마가 한 말은 엄마가 아이고 아이가 한 말은 아이가 이게 둘이 나와서 마주 이야기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어 하는 거예요. 웅변 동화 구연했을 땐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서 외워서 하는 말을 말하는 아이도 하고 싶지 않아서 외워서 하는 말을 누가 듣고 있겠어요? 듣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건 아이가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한 말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재밌게 듣더라고요. 이러면서 엄마들이 아이들 말이 이렇게 재미난 말이구나 하면서 이제 그때 하나하나 아이들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 가르쳐야 되는 모든 것이 애들 말 속에 들어있다. 애들 말로만 해도 모든 교육 과정이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알아가기 저도 알아가고 학부모님들도 알아가고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의문을 갖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네, 네. 전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뽑혀서 웅변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박수를 치고 네. 그러면은 와 쟤는 말 잘한다 이랬지만 듣고 있는 우리는 열등감이 가득 찬 거죠. 네. 못하니까 지금은 선생님 말 마주 이야기 얘기하는데 그냥 웃음을 참을 수가 없네요. 더군다나 그 몸짓과 표정까지 아주 야. 여기서 같이 보셨어야 되는 건데. 그러게요. 이거는 보이는 팟캐스트 너무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실감나고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제가 재밌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애들 말이 그렇게 재밌어서 음, 예, 애들 말이 재밌으니까 이렇게 재밌게 듣더라고요. 예. 그 마주 이야기 교육은 들어주기 교육 이거네요. 마디로. 예. 그 선생님이 오래 하셨잖아요. 네. 유치원을. 예. 그러면 전에 그 아이였을 때 선생님을 만났는데 네. 그 아이가 다시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네. 또 엄마나 아버지가 돼서 네, 네. 아이를 데려오기도 네. 하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지금 30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을 거쳐서 어린이집을 지금 30년째 하고 있는데 그때 졸업한 녀석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래서 또 아기를 낳아서 또 데리고 와요. 뭐 여러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마주 이야기 안 했을 때도 다녔고 또 마주 이야기 지금 이제 26년 됐으니까 마주 이야기 했을 때 졸업한 녀석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다녔던 녀석들이 아기 데리고 또 오잖아요. 여기 집어넣으려고. 그럼 제가 그때 한 얘기를 그때 마주 이야기 잊을 수가 없어요. 재밌으니까. 그래서 현지야 너 그때 한 말이 지금도 생각나. 하은아 네가 한 말이 지금도 생각나. 네가 그때 막 아플 때 엄마가 혼내니까 엄마 나 아픈데도 엄마가 혼내? 아빠도 잘못했으면 혼내야지. 엄마 나 막내인데도 혼내? 막내라도 잘못했으면 이제 혼내야지. 그때 그 마주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러면은 얘들이 깜짝 놀래요. 원장님 참 기억력이 좋다. 이러고 깜짝 놀래는데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고 재밌으니까 감동스러우니까 잊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억해 주면은 그 애들이 너무 감동스러워하고 원장님이 나를 특별히 예뻐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 근데 특별히 예뻐한 게 아니라 마주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들마다 그 알아주고 감동해 줄 게 그렇게 많아요. 아이들마다. 길거리에서 만나면 네가 무슨 말했지, 네가 무슨 말했지. 와. 이렇게 해주면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예.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근데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더 들어주기 위해서 네. 이제 엄마들도 쓰고 선생님도 쓰고 그거를 이제 아까 같이 맞이하기 잔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첫 번째 지금 기억나는 거는 이제 마주 이야기 교육을 이제 처음 시작하고 이제 한 달 만에 마주 이야기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웅변동화구연이 외우는 게 말하기 교육인 줄 알았다가 이걸 하면서 저 자신도 놀래가지고 이게 말하기 교육이구나. 들어주는 게 웅변동화견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마주 이야기 교육이 아니라 말하기 교육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고 알아주고 감동해 주는 거구나. 그거를 이렇게 알게 되면서 자랑스러우니까 그 이오덕 선생님의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 교육을 하게 됐으니까 이오덕 선생님한테 그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전화로. 제가 선생님 책을 읽고 그 마주이야기라는 말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마주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이런 교육을 해서 오늘 들어주는 교육을 하는데 들어주는 잔치를 하는데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뭔가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오셨어요? 그게 뭔지 제가 그 이호덕 선생님이 과천에 사셨어요. 그러면 방배동을 거쳐서 출판사를 자주 드나드셨으니까 제가 출판사 가는 길에 들려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언제나처럼 조용히 오셔서 뒤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가시면서 그 마주 이야기하는 거를 뭐 그때 이호덕 선생님이 들은 얘기 중에 이런 거예요. 엄마 애기 낳아줘. 엄마 애기 낳아줘. 나 동생 낳아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동생은 무슨 동생이야. 너 이제 학교 갈 거니까 공부해. 근데 그래도 동생 낳아줘. 이제 외동딸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동생 낳아주면은 엄마 아빠는 동생만 예뻐해 줄 텐데 그래도 좋아? 이래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동생은 내가 예뻐해 줄 테니까 엄마 아빠는 나만 예뻐해 주면 돼. 그러니까 동생은 내가 예뻐해 주는데 엄마 아빠는 나를 예뻐해라. 이런 얘기 누가 합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를 그때 듣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오늘 본 얘기를 그 당시에 우리 교육이란 초등학교 그 교사들 잡지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제가 오늘 본 거를 쓰겠습니다. 하면서 가시고 그 다음 달 잡지에 쓰셨더라고요. 예. 이호덕 쌤이 그런 세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이호덕 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보고 이호덕 쌤도 그 처음에 만주 이야기라는 말을 꺼냈을 때는 그 교사, 목사,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일방으로 내려 꽂기만 하잖아요. 이거는 민주주의 세상이 아니다. 말이라는 거는 힘 있는 사람이 내려 꽂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지. 상대가 말을 하게 해야지. 이리하면 이게 민주주의 세상이지. 이런 뜻으로 풀어낸 건데 선생님의 대단한 세계를 만들어낸 거죠. 이호덕 쌤이 아마 입이 딱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호덕 선생님이 그 당시에 저는 글을 써본 적이 없었는데 네. 이거를 글로 쓰세요. 그래서 저는 글 써본 적이 없습니다. 글 쓸 줄 모릅니다. 그랬는데 한 번은 출판사에요. 그러면서 시간 있으면 좀 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저 사장님 박문희 선생님이 좋은 교육을 하는데 책 좀 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요죠. 김 국장 저 계약서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은 저를 처음 본 거죠.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이호덕 선생님이 그만큼 그 출판기에서
예, 이호덕 스님이 하라는 거 다 하면은 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지 계약을 한 거예요. 그날 바로요. 네, 전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책을 글을 쓴다 그러면은 참 그건 수준 높고 네. 정말 그거는 학문을 깊이 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부러워만 했던 거를 그게 그러니까 뭐 그냥 얼떨결에 그리고 이제 글을 쓸 줄 알아야죠. 글을 쓸 줄 모르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선생님이 만날 때마다 말하듯이 써요. 말하듯이 써요. 그러는데 아니 말은 해봤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말하듯이 글 쓰는 거를 배운 적이 없던 거예요. 말은 하는데 말하고 글하고는 딴 세계로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거지. 말은 하는데 글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듯이 쓰라고 말하듯이 쓰라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글을 쓸 때 말하듯이 말을 하고 쓰고 말을 하고 쓰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들어주자가 나온 겁니다. 그게 나온 게 98년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90년에 이제 마주야기를 시작했어요. 90년 그러면 에 제가 그거를 국민서관 이런 데서 이렇게 뭐 책을 낼 때 글을 좀 써주세요 해갖고 조각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국민서관에서 93년 이런 데 나온 책을 보면은 마주 이야기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마주 이야기라는 말을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사실 이렇게 딱딱하고 좀 학술적인 책을 좀 어려워하는 편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 박민 선생님 책은 굉장히 잘 읽혔어요. 잘 익히고 심지어 재밌기까지 네. 하고 감동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듯이 써요. 말하듯이 써요. 그 소리를 수없이 듣고 어떻게 말하듯이 쓰나.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말하듯이 하고 또 써보고 말하고 써보고 예 이렇게 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기록은 그 엄마나 그 어른이 하는 거죠. 아이가 그 말을 하면은 붙잡아서. 그렇죠. 선생님도 예, 선생님들도 선생님하고. 가르치려 들지 말고 아이들 말을 귀담아 들어주자. 그냥 다 들어줄 수 없죠. 많이 놓치고 그러면서 애들이 한 반에 20명이고 15명이니까 7살은 20명, 6살하고 5살은 15명. 내 말 들어달라고 다. 그러니까 그거를 놀이터에도 언제나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써요. 그러면 애들이 알아요. 자기들 말을 귀담아 들어준다는 걸. 그래서 그 수첩을 놀이터에 놓고 오면은 애들이 자기들 말 담아놓은 거니까 선생님 그러면서 아주 귀한 보물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마주 이야기 아이 말을 엄마 아빠가 쓰고 물론 이모도 쓰고 고모도 쓰고 언니 오빠도 쓰고 선생님도 쓰고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그 말을 쓰는데 그 말을 써오면은 그거를 다 갈라가지고 그거를 거기에 이제 먹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먹는 얘기가 엄마 예를 들면 강동원이가 엄마 이 오리 훈제 참 맛있다. 엄마 나 오리 훈제 이거 또 해줘. 그래 오리 훈제 맛있어? 그럼 내일 또 해줄게. 엄마 또 있어? 또 있지. 이만한 덩어리 2개를 사왔는데 오늘 이 한 덩어리에서 반 해줬으니까 또 있지. 그러니까 강동원이가 엄마 이만한 덩어리 2개에서 한 덩어리에서 반 했으니까 내일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4번이나 먹을 수 있네. 예. 이렇게 마주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강동원 말 그리고 마주 이야기 식단표에 그대로 마주 이야기를 하고 강동원 말로 오리 훈제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일주일 전에 보내잖아요. 그럼 애들이 강동원 말로 다음 월요일 날은 오리 훈제를 먹는구나. 이렇게. 그럼 내 말로 엄마 오리 훈제 먹어. 그리고 다 그거를 그 숫자도 많이 나오고 숫자 공부하는 여기도 숫자 나오잖아요. 맞아요. 수가 나오잖아요. 분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아이들 말이 교육 과정이 된다. 그러니까 식단표에 그럼 식단표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뭐 똥 못 넣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똥을 못 넣고 저 병원에 갔다 왔어요. 똥 못 넣어서 병원에서 똥 빼냈어요. 그러면은 건더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근데 나 건더기 싫어요. 나 먹기 싫어요. 나는 소세지만 좋아해요. 소세지만 먹어서 네가 똥이 안 나오는 거야. 건더기를 먹어야 돼. 조금씩 먹어보자. 이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그런 말 한 것은 그런 말도 해서 그럼 아주 조금씩 먹어보자. 그래갖고 조금씩 그러면 아이들이 서로 집에서는 안 먹어도 여기서는 누군 조금 먹었네. 선생님 나도 먹었어요. 그러면은 애들이 먹기 시작해요. 맛을 알으면 이제 점점 많이씩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그 변비도 고치고 다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바탕이 아이들 말에 다 있다. 더도 덜도 부담스럽지 않게 재밌게 절실하게 교육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게 다 갈라서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높여준다는 생각은 했지만 학교 식당까지 오. 강동원이 말해서 오리 훈제야. 훈제, 예. 야, 이렇게까지 높여놓네요, 아주. 날마다 아이들 말이 말로 먹어요. 말로. 말로 먹어요. 아이들 말로 먹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내 말로도 좀 해줘요. 그럼 엄마가 공책에 써와야 돼. 그러면 애들이 엄마 내 말 좀 써줘. 내 말로 좀 먹게. 이게 엄마 나 왜 말 많이 하는데 안 쓰는 거야. 예, 내 말 좀 써줘. 이렇게 애들이. 예. 그래서 내 말이 그냥 저절로 글이 된다. 내 말이. 이효동 선생님은 저보러 말하듯이 써요 했는데 언제 말을 써본 적이 있어야죠. 근데 애들은 내 말 써줘. 그 말이 그냥 글이 된다는 거를 애들이 알고 지들도 써요. 그러니까 글을 그리는 거죠. 글을 이렇게 아는 어른이 기록한 거를 보면서 네, 적는 거죠. 나도 네. 엄마가 지 말 쓰면은 그걸 선생님이 읽어주고, 그죠?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재밌구나. 그리고 엄마가 이제 쓰잖아요. 그럼 나도 여기다 쓸래 그러는데 글을 쓰고 싶지만 이게 쓸 줄 모르니까 거기다 크게 그 발르발 이렇게 해놓으면 이 공책 이게 버려놓으면 안 돼. 여기다 딴 종이에. 그래서 공책에 막 지들이 글자라고 그려놓은 게 있어요. 나도 쓸래. 쓰고 싶다는 거죠. 쓰고 싶다 그래요. 아이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둘레 어른들도 다 같이 높아지네요. 이렇게 아이들을 말을 들어주고 기록하고 이런 어른이니까 아이보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보기가 힘들어요. 아이한테 가까이 있고 속속들이 스며들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아이를 높이고 자기도 같이 높아지고 커다란 교육이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높아진다 이제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제 제가 공책을 엄마들이 써오잖아요. 그럼 제가 읽다 보면은 그냥 저도 쓰고 싶어요. 그 옆에다 막 쓰고 싶어요. 이제 이 책에 보면은 5살 정진영이가 한 말을 이런 말을 했는데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몇 밤 자면 엄마랑 하루 종일 놀아요. 5살 정진영. 엄마, 몇 밤 자면 엄마랑 하루 종일 놀아요. 5밤 자면 엄마랑 하루 종일 놀 수 있지. 진영이는 엄마가 좋아? 엄마가 왜 좋아?
엄마가 나랑 놀아주고 장난감도 사주니까. 그럼 엄마가 놀아주지 않고 장난감 안 사주면 안 좋아? 아니, 놀아주지 않고 장난감 안 사주고 요리 안 해줘도 좋아. 엄마도 진영이가 엄마 말 안 들어도 진영이가 좋아. 네, 이런 말을 읽으면은 이렇게 맞이하기 읽다 보면은 뭔가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다가 이제 잔뜩 써놔요. 그러고 이제 또 집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읽고 정말 학교 다닐 때 못 받았던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자기가 엄마가 학교 다닐 때 못 받았던 그 사랑을 이 아들, 자기 자식 그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자기까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저 답장이 와요. 그 밑에 덧글이 와요. 댓글이. 그리고 은행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이제 학부모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다 못 읽고 바빠서 못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기다리다가 제 책상에 있는 거 엄마들이 또 빨리 왜 안 보내줘요? 그 공책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왜 안 와요? 그러고 이제 엄마들도 귀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공책 왜 안 와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얼른 보내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이렇게 만나 원장님 요즘에 바쁘신가 봐요. 원장님이 쓴 글 읽는 거 참 재밌는데 이렇게 기다려요. 그러면 제가 바쁘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아무리 바빠도 아닌데 안 바쁜데 왜 선생님이 그냥 보내셨을까? 이러고는 그거를 열심히 쓰고 싶어요. 또 저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진영아 엄마가 하루 종일 있는 날이 또 있었으면 좋겠어. 엄마 진영이 좋겠네. 이제 5밤 자면 또 하루 종일 있는 날이고 또 5밤 자면 또 하루 종일 있는 날이고 엄마 계속이네. 하루 종일 있는 날이 계속 돌아오네.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엄마가 그걸 읽어준대요. 그러면은 엄마 계속 자꾸 종일 엄마하고 지낸 날이 돌아온다 그러면서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그 글을 써줄까.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글을 계속 써줍니다. 예. 그래서 그걸 쓸 때는 내가 쓰고 싶어서 마주이야기 공책의 마주이야기를 읽고 쓸 때는 아기가 아주 평생 동안 잘 자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전달되겠지요. 예. 그러면 마주이야기 공책이 네. 학부모님들한테 보내는 마주이야기 공책이 따로 있고 교사들이 또 따로 쓰는 마주이야기 공책이 따로 있나요? 아니요.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써요.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써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또 이제 선생님들이 쓰는 거, 네. 선생님들이 쓰는 거는 이제 그 선생님이 쓴 것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애가 놀이터에서 네. 이렇게 정준이가 막대를 하나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민이가 와서 그 막대 내놔. 내 거야. 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여기 땅에서 주웠는데 그러죠? 그냥 주겠어요? 그 이 녀석이 또 달라 그럴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달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건 내가 현우한테 맡겨놨던 막대란 말이야. 이리 내놔. 그 이 녀석이 또 그냥 이거 현우가 맡겨놨으면 현우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현우가 맡고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었는데 그 이 녀석이 또 질 수 없잖아요. 증인을 불러 세워야 되잖아요. 현우야, 정현우, 내가 이 막대 너한테 맡겨놨었지. 그러니까 뛰어오면서, 네가 맡겨놨었는데 내가 화장실 가느냐고 땅에 놓고 갔어. 그러니까 이 준이가 그거 봐. 맡겨놨으면 맡고 있어야 되는데 맡고 있지 않았으니까 이 막대는 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네 타고 미끄럼 타고 그랬던 애들이 그 줄 서서 그네 타려고 줄 서서 있던 애들이 그네 타는 것보다 싸우는 게 더 재밌는지 다 몰려와갖고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다가
이게 자기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초등학교에서는 자기 주장하는 글쓰기 뭐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이 말이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맞아, 얘가 맞아 이러다가 이제 여론 재판에 의해서 우리 정준이가 이 막대를 이제 갖게 됩니다. 막대를. 근데 막대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네가 타고 싶어요. 근데 그네를 타고 싶으면 이 막대를 땅에 놔둬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차지한 막대인데 그죠? 그럼 이 막대가 내 막대가 아니잖아요. 그 타고 싶으면 그네도 못 타고 미끄럼도 못 타고 이 막대를 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 시간이 되니까 막대를 지금 어떻게 해서 차지한 막대인데 그 희한 막대잖아요. 그래갖고 차를 탑니다. 이제 통학차를 타는데 선생님 얘가요 이 막대를 여기 찔렀어요. 얘가 여기 찔렀어요. 어머 준이야. 그 막대 선생님이 맡아놓고 있을 테니까 이거 여기다 두고 가자. 응? 어린이집에 두고 가자. 싫어요. 그 막대를 어떻게 돼서 자기 막대가 된 건데 두고 가겠어요. 그럼 기사님 옆에 거기 자리 비었으니까 거기다가 맡겨놨다 있다. 내릴 때 갖고 내려. 그게 이제 갖고 간 거죠. 그 집에서 써온 엄마 마주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선생님이 쓴 거예요. 근데 집에서 또 써왔어요. 그걸 읽어보니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내릴 때 기사님 그 막대 주세요. 이거 또 주워드려 그냥. 그거 바깥에 안 버리고 와? 뭘 그렇게 주워드려 더럽게 그냥. 너 그것만 갖고 들어오기만 해봐 그냥. 이렇게 더럽다고 그걸 못 갖고 들어. 이거 안 들어 엄마. 이게 어떤 막대입니까? 그렇죠? 그런 게 써서 또 엄마가 가져와서 그 막대가 어떤 막대였는가를 이제 선생님이 써서 보내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 막대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 막대구나. 이런 걸 엄마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들은 아이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걸 귀하게 생각해 주려고 안 하고 엄마들 나름대로 스티커 붙이는 거에 열을 올리잖아요. 네. 착한 엄마 말 잘 들으면 스티커. 근데 스티커는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즉효약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즉효약이나 마찬가지 마약 같은 성질만 있지 그것이 깊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티커 붙여주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 걸 갖다 이게 어떻게 돼서 가져온 막대기야. 그럼 애가 얼마나 신나서 그 막대가 내 막대가 된 과정을 그게 자기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옳은 주장해서 자기 주장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집에까지 가져오게 된 거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엄마 수준이 돼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 잘 자란다. 자존감을 갖고. 그래서 이 막대가 그렇게 돼서 가져온 거구나. 이거 아빠 오시면 또 얘기해드리자. 이거 피아노 위에다 전시하자. 이모야 이리 와봐. 이 얘기 좀 들어봐. 고모야. 이렇게 자꾸 얘기를 들어주면은 아이가 얼마나 잘 자라겠는가. 그래서 이 말이 선생님도 쓰고 엄마도 쓰고 만날 때마다 그래서 그 막대 지금 어떻게 있어? 피아노 이렇게 그 아빠 오셔도 그 막대 어떻게 잘 있어요? 막대기가 동화네요, 그대로. 진짜 그러네요. 현덕 작품에 포도와 구슬인가? 아이들 예. 세계를 그대로 네네. 드러내겠죠. 예. 기동이가 포도를 가지고 있고 노마가 네. 구슬을 굴리죠. 네네. 다가 포도가 먹고 싶어서 구슬하고 바꾸자 그러니까 네. 동이가 그까지 구슬이 좋은가? 먹는 포도가 좋지. 네. 더 먹다가 나중에 한 알이 남잖아요. 기동이가 네. 그러니까 기동이가 거꾸로 말을 하죠. 네. 이거 바꾸자. 포도하고 구슬하고. 그러니까 노마가 끝까지 포도가 하나 남았으니까 좋은가? 갖고 노는 구슬이 좋지. 아이들 세계를 그대로 재미거든요. 제가 더 아까 재밌어요. 얘기한 막대기가. 그 마주 이야기 그 읽은 게 그 포도와 구슬입니다. 그 포도와 구슬을 읽으면서 그렇게 거기에 아이들이 노는
마주하는 이야기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 보고 그 포도와 굿을 읽으면서 아이들의 마주 이야기로 말하기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처음에는 말하기 교육을 이제 말하기 교육의 길을 가려고 시작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 모든 교육 과정을 말로 아이들 말로 하면은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모든 과정을 그 교육 과정보다 더 수준이 높게도 애들이 해내요. 재밌으니까. 예. 그 어린이집 교사들이 다 동화 작가가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 세계를 그렇게 들여다보고 기록하고. 그러니까 쓰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는 뭐 동화의 기술이라든가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 우리 선생님들, 엄마들도 몰라. 그냥 글자만 알면 누구든지 쓰는 거예요. 글자만 알면은 그냥 쓴 게 그냥 동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써와요. 엄마 이거 애들한테 얘기해 주면 참 좋겠네. 태연아 이거 오늘 저기 네 말 엄마가 써온 거 얘기해 줄까? 안 돼요. 안 돼요. 이래. 왜? 안 돼요. 글쎄 안 돼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말 안 들은 거. 사달라고 말 안 들은 거.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말 안 들은 건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교육에서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보고 얘들아 태연이 얘기 듣고 싶으니까 듣고 싶어요. 뭔지 그러잖아. 얘가 안 된다 그러니까 더 듣고 싶다. 아마 네 얘기 들으면 애들이 참 재밌게 들을 거야. 그러면서 나도 그런데 그러면서 애들이 다 나도 엄마 말 안 듣는데 태연이도 말 안 듣네. 태연이만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말 안 들어. 그냥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 아니야. 한번 얘기해 주자. 그리고 꼬셔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태연이가 엄마 마트 가는데 따라가서 거기 보니까 미니카가 있네. 엄마 나 미니카 사줘. 엄마 돈 없어. 엄마 저녁 팬창거리 살 돈뿐이 안 가져왔다. 엄마 미니카. 엄마 돈 없다니까. 엄마 그러면 은행에 가서 돈 찾아. 엄마 통장에 돈 없어. 엄마 그럼 카드로 돈 빼와. 통장에 돈이 있어야 카드로 돈을 빼지. 엄마 돈 없어. 엄마 미니카. 엄마 미니카. 너 그럼 저녁 팬창거리 살 돈으로 네 미니카 사고 그러면 저녁에 밥만 먹고 네 미니카만 보고 있을까? 그랬더니 태연이가 가자. 미니카도 사지 말고 저녁 반창거리도 사지 말고 그냥 가자. 빨리 따라 나와. 어머. 거기까지 얘기해 주니까요. 애들이 저거 태연이 이제 마트 바깥에 끌려가 갖고 쟤 이제 혼날지도 몰라. 아무도 없는 데서. 그러면서 긴장되면서 듣더라고요. 자기들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재밌게 듣는지 또래 얘기를 엄마가 그냥 마주한 얘기만 써온 거를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데 동화 작가가 쓴 동화보다 더 재밌게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가니까 엄마가 너 아빠가 뭐라 그랬어? 아빠 허락 받지 않고 엄마 맘대로 네 장난감 사주면 엄마 집에서 내쫓아 버린다 그랬어? 안 그랬어? 내쫓는다 그랬지? 너 엄마 쫓겨나도 좋겠어? 응. 너 엄마 없이도 살 수 있겠어? 응. 지금 태연이한테는 엄마고 뭐고 오로지 미니카. 다른 애들은 장난감 가져오는 날이 있어요. 그렇게 애들이 장난감 가져와서 같이 바꿔서 놀고 이렇게 자랑도 하고 그러는 날을 그렇게 그 금요일 날 장난감 가져와서 노는 날 하자고 그래서 그 가져오는데 그 장난감 가져와서 노는데 미니카로 주차장 놀이야 그럴 때 그 이쁘잖아요 미니카. 그래서 하나 이렇게 만졌더니 내 거야 내놔. 넌 미니카 없지? 이러면서 만약에
그런 거를 당했다 그래 봐요. 얼마나 애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저녁 반찬거리가 뭐가 그게 엄마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 오로지 미니카 그만큼 당했으니까 가자. 그냥 집에 가자. 그리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갖고 그렇게 미니카가 갖고 싶니? 어머 벌써 7시 다 되네. 아빠 오실 시간 됐는데 우리 반찬거리 없어서. 태연아, 엄마가 반찬거리 살 돈에서 조금씩 떼어 모아서 네 미니까 꼭 사줄게. 오늘은 그냥 반찬거리만 사자. 응? 응, 태연아. 그랬더니 태연이가 이렇게 바닥만 내려보고 있다가 엄마 그런다? 왜 태연아? 엄마 그러면 나 오늘 미니카 구경만 할게요. 거기까지 써왔더라고요. 아이고. 아우.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태연이 거기 앞에 앉아 있잖아요. 태연아 그래서 미니가 그렇게 사고 싶은 거 사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왔어. 근데 머리를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그 사고 싶은 거 구경만 하는 거 어려워. 너 저번에 보니까 장난감 가져오는 날 보니까 태연이를 전부 다 미니카 그 장난감 가져와서 로봇 그런 거 가져와서 갖고 놀더라. 그 공룡 이런 거 악어 이런 거. 근데 그렇게 사고 싶은 거 그 못 사고 그냥 구경만 하고 오는 거 어려워요. 애들이 그 어려운 거 우리 태연이가 했어. 우리 태연이 박수 쳐야죠. 이래서 애들이 그 없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잖아요, 요즘에. 그쵸? 이게 있고 비싼 거,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게 자랑스러운 거로 알고 있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그게 귀한 일인가. 이런 거 애들이. 그래서 우리 태연이가 부끄럽지 않고 장난감이 없어도 안 산 거 말 안 들은 게 부끄러운 거. 이렇게 알고 못하게 했는데 이런 것이 아주 그렇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 자기를 드러내는 거를 이 마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집안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래도 덜 부끄러워하는데 태연이도 지금 부끄러워했지만 엄마들이 더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쓰다가 어떤 데는 이게 집안이 다 드러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멈칫하고 안 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밌죠? 네, 너무 재밌어요. 애들 말이 재밌어요. 아이들 세계를 그 어른이 함부로 깨뜨릴 수가 없어요. 이런 네, 기록. 너무 이렇게 단단해요. 아이들 그 생각 세계를 존중해 줄 수밖에 없고 예. 그 저절로 좀 착한 어른이 되겠네. 이 곁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왜 학기 초 어떻게 시작할 건지에 대해서 교실 이야기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동시, 어른들이 쓴 동시보다 그 동년배 아이들이 쓴 시에 훨씬 더 동감하고, 감동을 얻고 아이들이 그런 걸 봤는데, 선생님 아까 이야기해 주신 태연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네요. 네. 애들 얘기를, 애들이 재밌어해요. 그리고 이렇게 책이 나오잖아요. 책이 나오면은 이제 7살은 글자를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요. 글자를 선생님이 쓰고 싶대요. 그럼 선생님이 써주면은 지들이 보고 그릴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글자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5살, 6살들은 글자를 못 쓰니까 네. 이렇게 워드를 치잖아요. 그럼 어떤 글자 읽을래? 그러면은 어떤 거 읽고 싶어? 그러면 다 이게 그발도발 지들이 쓴 거를 더 읽고 싶어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마주 이야기 교육을 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 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엄마들이 쓴 공책을 복사해서 한쪽 면에 하고 그게 잘 안 보이니까 엄마들이 쓴 게 여기다 워드를 쳐서 또 한 면 똑같은 내용을 그러면은 워드를 친 거를 읽고 싶지 않고 이걸 읽고 싶어요. 잘 안 보여도. 이 글자체 이런 데서 그 글의 글 속에 있는 모든 그 엄마의 성격 이런 게 다
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어떤 게 읽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직접 잘 안 보여도 직접 쓴 글자가 읽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이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꼭 이렇게 그 워드로 친 글자 이런 거보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그냥 푹 이렇게 듣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야기를 잘하셔서 완전 방청객 모드로 이렇게 듣고만 있었어요. 선생님 중간에 또 그 선생님이 계시면서 아이들이 했던 말 중에서 그 지은 노래가 있는데 맨날 맨날 우리만 잘해. 요거 네. 한번 듣고 오죠, 선생님. 예, 예. 예. 엄마 아빠 왜 앉아 맨날 맨날 우리만 잘해 우리 자면 엄마 아빠 비디오 보고 늦게 잘 거지 우리 모두 같이 자자 엄마 아빠 왜 앉아 맨날 맨날 우리만 잘해 우리 자면 엄마 아빠 비디오 보고 늦게 잘 거지 우리 모두 같이 자자 빨리 자. 엄마, 밤은 없고 난만 있었으면 좋겠어. 나 잠자기 싫어. 잠 안 자고 뭐 할 건데? 책 보려고. 어이구, 낮에 좀 읽지, 낮에. 낮은 재미없고 밤에만 재밌단 말이야. 엄마, 책 딱 한 권만 더 읽고 자면 안 돼? 아침에 또 안 일어나려고 그러지? 어서 누워. 눈 감어. 이 노래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네, 그게 집집마다 네. 저녁만 되면 아침에는 이제 옷 때문에 싸고 먹는 것 때문에 싸고 저녁 또 만나면은 또 그냥 내일 아침 또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서 빨리 자! 눈 감어! 망태 할아버지! 얘가 아직 안 자요! 아유, 망태 할아버지 자요! 그냥 가세요. 그리고는 눈 꼭 감아! 그리고는 애가 이제 무서우니까 눈 꼭 감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애들 자. 잠들었나 봐. 그러면 저기 맥주고 저기 좀 가져와. 그리고 땅콩. 그리고 새우깡도 거기 있지. 새우깡도 가져와. 맥주 한잔 하자. 그리고 애는 눈을 꼭 감고 있는데 그 맥주를 마시고 오징어 냄새 피우면서 오징어를 씹고 새우깡을 아작아작 먹고 그럼 눈 감으면 귀는 더 크게 열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애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아유, 어렸을 때. 네, 했죠. 예. 제가. 예. 그러니까 다음에 또 자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왜 안 자고 우리만 잘해? 엄마 아빠 우리 자고 나면 비디오 보고 늦게 잘 거지 맥주 마시고 이런 노래. 마지막에 우리 모두 같이 자자 이렇게 네. 노래가 끝나거든요. 같이 자자. 네. 왜 우리 나만 자라 그러느냐. 선생님 이야기 듣고 노래 들으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시간이 훌쩍 가버렸어요. 저희가 도저히 안 되게 선생님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또 들어야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저희가 못다 푼 의문점도 많고 궁금한 게 많아요. 사실은 좀 삐딱하게 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좋긴 한데 네. 이러면서 땡땡땡 하고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저는 그리고 좀 더 그 아이들 마주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거든요. 네. 저 이야기 듣는 동안 선생님 어깨가 들썩이면 저희도 같이 막 그래서 하면서 들었어요. 저희가 빨리 이 시간을 닫고 네. 또 선생님이 오시기를 또 기다려야 되는 마음으로 또 한 주를 또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종이 땡땡땡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